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종목별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FOMC 회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 2023년도까지 그때부터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FOMC에 대한 그 경제 전망에 대한 회의까지 마감이 되면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3월 달에 있던 점도표 대비해 가지고 요번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연준 의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2023년도에 두 번에 0.25bp를 두 번 하면 0.5bp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021년도니까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양상인데,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우 증시 그리고 나스닥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다우 증시가 꾸준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자,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처지면서 지금 꾸준한 음봉이 지금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가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고, 거래량 또한 조금 더 늘어나는 하락을 하면서 밑에서도 또 잡아주는 물량들은 존재를 한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형주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테이퍼링 이슈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드러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대신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한 33,500포인트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시장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좀 더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도 꾸준하게 지지를 보여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대한 일로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면요, 나스닥이 간밤에 곧장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왔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이제 조금 막혀있는 부분이었죠. 꾸준하게 이제 뚫지 못하는 자리였고,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다면 그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상당한 또 지지 구간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13,700포인트 전후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대신에 이 낙폭이 지금은 괴리가 좀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하락을 틈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당장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이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재선을 했죠. 오바마 재선을 할 때 1년차 때 그리고 5년차 때는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주가는 이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부시만이 지금 초선 때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주식시장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쉽게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런 일자리 정책들은 오히려 증시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뭐 삼성전자는 보고 가야 되겠죠. 삼성전자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행보 움직임을 상당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권역 이제 95,000원대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이제 행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각도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 거기에서 문제를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첫 번째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행보권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또 일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가장 이제 좀 부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4분기를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1분기를 꼭지를 치고 다시 한번 2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구간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 기술적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최근에 이제 각도 자체가 어때요? 각도가 이제 살지 않습니다. 이제 평이하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락에 대한 폭이 크면 클수록 상승에 대한 구간도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락과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반대로 상승도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빠지는,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제 반등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부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개인 투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은 사실상 나오기 좀 힘들다.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진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서 하락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것이 상승에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는 것은 각도를 크게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좀 더 깊게 하락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반등도 강하게 올라왔죠. 마찬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락 자체가 좀 더 깊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단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었다면 그에 따른 조정이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7만원 선까지는 한번 큰 하락폭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상승폭도 이렇게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비중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신규적인 매수에 대한 진입으로 좀 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신규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참아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카카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자, 카카오.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어요.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또 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다. 그죠? 또 최근에 뭐 자녀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주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대로 가면 좋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조금 주의할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7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8월달에 있을 수 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입니다. 자, 왜 상장에 대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 SK케미칼이 상장이 되면서 SK케미칼에 대한 자회사,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SK케미칼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액이 나오면서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카카오라는 것은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회사로 지금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이제 카카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자립적으로 나가서 독립을 한다고 봤을 때 연결 실적은 포함되지만 지분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할 때 증자를 통해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증자에 대한 가능성, 그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되면서 증자를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주가라는 것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길에는 무조건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갈 것처럼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야, 이 컨텐츠 업황도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근에 또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하락이 할 때를 좀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이제 좀 보는 시각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략을 또 했던 기업입니다. 이 카카오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한창 이제 터졌을 때, 우리 3월 19일 날이 이제 역사상 최저점, 최근에 1400포인트 내려갔던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3월 17일 날 빨강색 추천주, 그냥 장기 보유 가능하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 카카오였는데요. 그 카카오가 이때 14만 1000원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도 3월 17일이면 언제냐면, 자, 여기 요 자리가 3월 17일이에요. 최저점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좌를 나중에 또 공개방송 이런데 얼마 전에도 공개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만원짜리가 14만원, 약 400% 가까이 올랐던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저는 지금 자리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힘들다. 차라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정이 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고점이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정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이 실험 이제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붙여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반등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있지만,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커요. 큽니다. 그만큼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주가 더 빠진다, 그럼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봐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는 우상향을 보일 거라 보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적어도 1500포인트가 이상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여기에서는 하방을 좀 다져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방을 다져줘야지만 여기서 강한 반등을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성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한 25만원 전후, 아무리 빠지더라도 한 25만 26만원 전후 그 사이에서는 저가를 조금 다져줄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기관이 현재 이제 저가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이제 들썩들썩거리죠.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적극적인 매수를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잡아주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더 우리가 저가에 대한 매수로 돌입하는 것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또 볼 텐데요. 자, 코스맥스가 앞서서 증자에 대한 이슈로 주가 한번 빠졌었고,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지금 항공주에 다시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또 면세점 관련된, 그러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화장품 관련된 기저효과,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분기도 긍정적 실적이었지만 2분기도 직접적인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서 봤던 LG생활건강도 이제 곧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저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하단에 있는 요 가격, 이 지금 11만 5천원 밴드가 매직 가격이라 봐야 되거든요. 요 구간 자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매직 가격이 얼마에 분포하고 있냐면, 자, 코스맥스도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11만 4,500원에서 이제 11만 7천원, 저희가 이제 3월 8일날 공략했던 기업이고, 매직 가격대가 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요 자리죠. 3월 8일이니까요.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현재 다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큰 상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추세는 우상향하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 자체를 고려한다면 저는 화장품주들도 물론 좋지만 화장품주에 대한 원료를 공급하는, 그리고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코스맥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보자. 자, 코스맥스가 상해 코스맥스가 있고요, 상하이 법인이 있고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손소독제에 대한 판매 매출이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오하이오 법인하고 지금 누월드에 대한 매출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이 방역 활동이라든지 또는 백신 접종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호재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에셋증권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증권주들이 지수가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신고가를 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에요. 사실 이 미래에셋증권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가장 이제 자산이 큰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아직도 부진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대신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R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특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미래에셋증권은 우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래에셋증권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개미 투자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개인 계좌가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급격한 증가를 좀 보였던 부분 자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좀 더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원 밑으로 내려온 가격인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과한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시장은 상승에 대한 권역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증권주들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남들 안 살 때, 좀 저렴할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군들을 한번 중요한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최근에 이 시장이 대형주가 조금 주춤한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고가에 매수를 했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금 서점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책에 대한 부분도 공부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즐겁게 주식 공부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